네, 우리가 약속한 시간 2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산업보안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론회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일체의 형식보다는 토론회 주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여러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요.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여러 토론회가 있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우리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광주가 지금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김광진 시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님과 인연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동안 시 정책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걸 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분께 좀 고견을 요청하면 좋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우리 지식 일자리 포럼 회장님인 손승우 교수님께서 워낙 기존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고 또 지혜가 있으셔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손승우 발제자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산업보안과 관련해서 단순히 시경찰청 차원이 아니라 이걸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협업을 고민하는데 첫 단추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광진 시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사는 지역에 있지만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우리 광주를 빛내주고 계시는 우리 김선주 이상테크 대표님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인데요. 여기저기서 어떤 제안을 해도 우리 집행부서인 시청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어떤 일을 해결하고 매듭 짓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시기 위해서 술자리도 진하게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셔서 요청드린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스마트한 공직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손두영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총괄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청 공직자분들께서도 와주셨고 또 의회 정책지원관님을 비롯한 정책 관련 부서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발제자로부터 한 발제 25분 내외로 먼저 듣고요. 토론자 3분으로부터 토론을 듣고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 주시는 그러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손승우 교수님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제를 듣기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모셨는데 한 말씀 청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 제가 이게 토론의 주제를 보고 조금 낯설었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산업보안은 중앙정부나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강순 의원이 이 토론회를 잡았을까 이제 고민해 보더니 대체나 우리 지방의 이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특허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 기술이 만약 유출이 된다면
대단히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손실이 막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이 주제가 낯설었지만 또 와서 듣고 좀 공부해서 이 부분을 우리 강승원 의원이 진행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응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장으로서도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그 조례 제정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필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모셨으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손승우 회장님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손승우입니다. 그 강주시 의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수훈 의원님 그리고 박필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제 모두에서 이제 의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산업보안 이제 조례에 대한 거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상당히 큰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상당히 큰 위기에 몰려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원래 제때 핵심을 이제 못했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최근에 그 핵심 인력들이 이제 뭐 중국으로 많이 나간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도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기억하시겠지만 그 관세를 25% 올리는 파격적인 그 제가 그때가 이제 WTO 이제 자유 무역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이제 기고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한 10여 년은 갈 거다. 속으로는 제가 30년 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너무 좀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의 기술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띠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둑질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고 그게 USTR이라는 곳에서 지식재산 침해 보고서를 매년 내놓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관세를 25% 매겼는데 그게 안보라고 보는 거예요. 지식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제가 산업 뭐 안보라는 이제 개념으로도 요즘 들어가고 좀 작은 개념으로 이제 보안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외적인 거는 그렇고요. 이제 그 마이크론으로 사실 삼성전자의 인력들이 많이 유출된 경위도 미국이 이제 사실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 TSMC는 대만이 이제 사실 반도체를 많이 제조하고 60% 이상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사실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반도체에 대한 게 모든 핵심 제품에 들어가는 게 무기 체계도 들어간 것도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해야겠다 해서 시작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엄청난 이제 법들을 칩 액트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로 하여금 또 TSMC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인력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로 이동이 지금 현재 3위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고 있는데 얘가 좀 있으면 3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 칩 통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뭐 이게 총만 늘었을 뿐이지 정말 살벌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기술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특허 쪽 일을 뭐 한 20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가서요 특허 소송에서 수천억씩 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송해가지고 수백억씩. 뭐 우리 이제 과기부 장관님만 해도 그 특허 하나만 가지고도 2,400억을 배상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요번에 마이크로 아마존 상대로 해서 인공지능 뭐 그런 인식하는 기술인데 교수님이 하나 개발하신 거예요. 근데 파워보이스라는 회사인데 조그만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도 지금 소송했는데 한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뭐 먹고 살아야 되냐면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이제 현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은 사실 또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또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술 협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기업으로부터는 또 이제 기술 탈취, 아이디어 탈취 이런 행위들이 뭐 작년만 해도 CS 좀 있으면 CS 하죠. 다음 달에요. 거기도 뭐 알고케어라는 중소기업인데 그 뭡니까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인데 롯데 헬스케어가 그대로 베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가 나서 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해 줬습니다. 중소기업은 혼자 이걸 싸울 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발제를 이제 바로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 KBS가 집중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크게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한 한 중소기업. 4년간의 긴 송사 끝에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기술 침해 피해액은 5억 원.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모두 1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기술 개발에 쓴 투자 금액 40억 원은 물론 원청에 납품해온 장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내 같으면 뺏깁니다. 비용 30억, 40억 안 들여도 되죠. 이기면 툭 털고 갚으면 되고 지면 한 5억, 10억 물어줘뿐만 되는데. 유명무실한 처벌 규정 때문에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로 아까 뭐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배상은 그게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요즘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이제 심지어 5배까지 법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부가 이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R&D 투자금도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건데 기술이 유출되면요. 중소기업은 사실 그 핵심 기술에 의존해서 이제 그 좀 기업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존망과 관련돼 있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안 넘어가네요. 아, 예. 넘어가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아,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예. 자, 이게 유출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해외로 유출된 건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들, 산업 기술이라 불리는 건 좀 핵심 기술들이고, 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이런 순서대로 쭉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외 전체 기술 유출은 뭐 해마다 한 110건, 120건 수준으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대만, 일본으로도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우방국이라 불리는 국가로도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잘 안 돼가지고요. 다음 페이지 됐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입니다. 대기업의 기술 역량은 87% 정도, 87점, 100점 만점에 87점 정도로 보면 상당히 뭐 이거는 스스로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중견기업은 69%, 중소기업은 한 56%, 상당히 이제 역량이 떨어지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보안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큰 문제점, 제가 이제 경영진을 만나보면 이 CEO들이 인식이 부족해요. 심지어는 삼성전자 1차 벤더라는 분들 CEO도 만나보면 나중에 이제 내부에 있던 직원이 나가서 기술을 유치해서 똑같은 경쟁 제품을 좀 싸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매출이 절반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이제 보안 대책을 하시라 했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하고 영원한 협력사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환경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신 이제 그때 할 걸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실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사실 기술 보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출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건당 피해액은 계속 올라가는 또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겠습니다. 자, 기술 탈취와 유출의 이제 피해 경로인데요. 이제 가장 뭐 많이 이루는 한 90% 이상은 이제 내부 직원에서 빠져나갑니다. 한솥밥 먹는 친구들이 뭐 이래저래 이제 회사에 불만을 안고 또는 이제 경쟁사 이제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해서 연봉 더 줄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국내의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기업과 이제 기술 거래를 이제 트기 위해서 보통 이제 협상을 하죠. 그건 합법적인 이제 절차 과정에서 유출이 되는데 그건 아이디어 탈취가 그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기술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할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협상이 지내도 괜찮은데 그럼 우리 기술팀하고 협상을 한 번 더 합시다 회의를 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팀들이 들어와서 기술에 대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해를 해요.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들이 쉽게 가르치면 쉽게 이해하듯이 이거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디어 탈취의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거 외국계 기업들하고 이런 협상하잖아요. 반드시 NDA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고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탈취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나중에 경기도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이제 판교가 있고 성남에 이제 IT 기업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 거기 많은데 그게 이제 중국 뭐 스파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국정원 직원들도 거기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어떤 정도로 하냐면 중국 기업이 아예 그냥 M&A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통째로 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다 안 되면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M&A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기술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범부처 이제 기술 보호 이제 체계인데요. 많은 부처들이 이제 기술 보호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많은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지금 경찰청에서 나오고 계십니다만 김광진 협력관께서 이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허청에는 이제 특허 영업 비밀을 간 이제 사법 경찰이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포렌식 팀들도 있고 해서 수사팀이 있고요. 산업부는 주로 이제 고도의 기술, 이제 산업 기술을 부르는 국가 핵심 기술 이런 쪽에 첨단 기술 중심으로 이제 수출 통제라든지 M&A 규제 뭐 이런 쪽을 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여러 정보 수집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지자체에서 산업보안 조례를 제정한 이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이제 경기도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화성시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판교, 성남에 많은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을 계기로 해가지고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산업보안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을 했고, 여기를 보면 인천시는 좀 특징이 여기 기술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보호까지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뭐 특징은 이제 인천 6대 전략산업, 이제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 데이터, 미래차, 항공 이 분야에 집중해서 이제 여러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조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다음은 이제 대전광역시인데 이제 올해 6월입니다. 6월 10일 날 이제 상임위를 좀 현재 통과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여기 이제 송할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주로 이제 4대 전략 산업, 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이런 분야에 이제 집중해서 지원하고 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이제 충북입니다. 충북의회가 2024년 5월 17일 날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종갑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세 개 지자체가 이제 제정을 했고 대전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게 필요하냐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정의인데요. 제가 조금 여기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여기 보면 이제 산업 기술이라고 쓴 거는 이제 충북이 그렇고 인천시하고 경기도는 산업 핵심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쭉 이제 대상을 이제 밑에 열거해 놨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법, 그다음에 소부장법,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술들이 다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기업들을 주로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 인천시 조례도 보시면 저게 산업 핵심 기술이 되는데 제가 여기 뭔가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첨단 기술 뭐 이런 그다음에 산업기술 보호법 이건 76개 국가 첨단 기술 국가 핵심 기술로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 유출됐을 경우에 국가 경쟁력과 뭐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분야로만 한정돼 있고 그런데 맨 밑에 가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은 굉장히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각 기업 단위로 아무리 뭐 열악한 기업이라도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핵심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이게 산업기술도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또 핵심을 붙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산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충북같이 이제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오히려 그냥 기술 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폭넓게. 그래서 명칭은 제가 보기엔 좀 경기도 인천은 좀 제가 보기엔 법학자로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태조사인데요. 실태조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전국구 단위의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기술보호 업무를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이제 현황들도 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강주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 우리가 지원 대상은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대기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 대상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요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저 왼쪽에 보시면요. 참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기술을 잃은 것도 상당히 큰 피해인데 아무런 대처를 못하는 기업이 무려 43%나 됩니다. 44% 정도 되죠. 43.8%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협력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법학자입니다만 우리가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입증해요. 피해를 입은 기업이 아닌데 입증 자료는 누가 들고 있느냐? 침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사 사건은 압수 영장을 받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가능하지만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뭐 이런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또 초등 대응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상액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증거를 가진 자가 이게 협조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 몇 년째 지금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사들이 좀 경쟁력이 약해요. 소부장 업체들. 그래서 반대를 계속했는데 아마 최근에는 이제 여유를 많이 두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게 도입되면 이제 입증이 좀 유리해집니다.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입증이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주고 요런 지원 체계를 이제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장님들 제가 뵈면은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하면 피해 입고 난 뒤에 소송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소송 비용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아예 중기부는 소송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정 중재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기업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제 조정 중재를 신청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제 변호인 선임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법원으로 연계해서 할 경우에 500을 또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조정이 불성립됐는데 이제 상대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이제 이쪽이 굉장히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성립 안 된 경우는 이제 무려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나중에 이제 손해액 산정해야 되는데 기술을 얼마짜리냐 여기에서 이제 기술 산정해 주는 게 지금 부산에 있는 기술 보증 기금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걔들은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데 한 30년간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기부가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그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업당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행정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행정 조사를 뭐 이제 해서 이제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 기업에 있는 근데 이제 보통 내부자가 나가서 이제 유출을 하거든요. 그 내부자가 쓰던 PC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표님들 잘 몰라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원 나갔으니까 새로운 직원을 또 영입을 해요. 그 PC를 쓰게 합니다. 그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덮어쓰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포렌식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PC를 계속 쓰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PC만 잘 확보해도 나중에 이제 형사 사건 처리할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행정조사부터 해서 필요하면 이제 경찰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체계가 사실 강주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예,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량 강화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사실은 중소기업 스스로 역량을 좀 높이는 게 필요한데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냐면 산업 보안 이제 수준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 뭐 관리적 보안이 돼 있는 건지, 뭐 기술적 보안이 돼 있는 건지, 뭐 등등을 보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그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컨설팅,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좀 돈이 드는 건데 보안 시스템 구축, 근데 이것도 이제 중기부가 이제 해주고 있는데 강주시가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보유하는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인력 양성은 왼쪽에 보시면 일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이 있는데 전문 인력 양성은 이제 강주시에 있는 학교를 아마 상대로 해서 학교 이제 뭐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뭐 학과 프로그램 운영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석박사 과정에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재직자들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CEO들입니다. CEO들 불러가지고 의원님이 한 번씩만 이렇게 조찬 뭐 교육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유출된 사례 몇 번만 보여주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 CEO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밑에 직원들 와가지고 몇 번 들어봐요. 우리 CEO한테 보고해도 야 당장 지금 뭐 이거부터 뭐 해라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CEO를 대상하는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강주시도 예산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기부라든지 산업부 특허청이 이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핑을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페이지요. 자, 지금 중소기업 이제 선도기업 이제 기술부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내년도 예산도 좀 정액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가 다 합니다. 수준 진단부터 해서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각 기업에 파견 나가가지고 이 회사 현황들을 쭉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근데 40점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컨설팅해서 70점까지 올려요. 그럼 이제 선도기업을 지정이 되면 여러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안 시스템 구축 몇천만 원짜리 들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요거를 사실 여기 중앙 정부도 사실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지자체 예산을 조금만 태우면 야 우리 강주시 기업을 위해서 조금 요 선도 기업을 별도의 파트를 하나 만들어 다오 하면 아마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이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여기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게 이제 패키지 사업이라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는 뭐 그런 사업을 하시면은 아마 최초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자, 그래서 이제 뭐 강주시에다가 이제 근데 조례를 만드시면 향후에 이제 기술보호 센터를 하나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 상담도 해주시고 신고도 접수받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에 연결시켜 주시고 뭐 행정조사할 수 있는 뭐 중기부로 연결시킨다든지 뭐 특허청을 연결시킨다든지 여러 이제 여기가 하나의 어떤 지역의 그거 되겠죠. 이제 창구가 되겠죠.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설치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토론을 하면서 또 부대적인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 토론회를 진행해보고 저도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신 발제자는 처음입니다. 제가 25분 딱 말씀드렸는데 제가 5분에 사회자 멘트 마무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딱 6분, 7분에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2시 31분입니다. 우리 시간까지 잘 지켜주신 우리 손승우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또 다른 바쁜 의회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진 시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의 김광진 경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산업보안협력관이고 관내 업체들의 뭐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안 진단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24년 4월 23일 올해 4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기업 한 60개 관내 기업 60개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60개는 우리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쉽게 말해서 뭐 국가 핵심 기술, 뿌리 기술, 뭐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60개를 선정을 했었는데 보안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10개소는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 나머지 50개소를 갔는데 50개소 중에 한 30개소는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한 두세 군데 사장님들은 저한테 쌍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0개는 그래도 어거지로 보안 진단을 했었습니다. 보안 진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영업비밀, 산업기술이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국가 안보와 이제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저희 파트에서도 경제 안보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테러 방첩도 하지만 이제 경제 안보도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경제 안보에서 이제 일반 기술도 있고 이제 방위 군사 기술이 있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방산업체가 있고요. 방산업체에 1차 밴드, 2차 밴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제 보안 진단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직면한 보안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그다음에 개선할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존재해서 그 방향성을 좀 지정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보안 진단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보안 진단 방법으로는 기술 보호 자가 진단서를 사전에 이제 기업체에 배포를 해서 사전 자가 진단을 하게끔 했고 저희가 실제 가가지고 그 자가 진단서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가 진단서는 54.63점으로 했는데 실제 제가 가서 보면 39.90 어떤 데는 빵점인 경우도 있습니다. 0점 거의 대부분 10점, 20점입니다. 이게 지금 39점이 나오는 게 특별히 몇 군데가 좀 높아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지 대부분 다 10점대입니다. 10점대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이제 CEO 분들의 문제입니다. 직접 가서 면담을 해보면 보안을
하시면 보완을 하게 되면 기술적 보완을 하게 되면 100%다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 그럼 그걸 왜 하느냐? 그 돈으로 그냥 기술 개발하는 게 낫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유출 사례는 없었다라고 단언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기술적 보완 조치가 없기 때문에 테러가 당한지 안 당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미 비슷한 기술이 다른 업체에서 개발되었으니까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기술 보호 무관심이라고 인식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체 직원분들이 보안 의식이 많이 결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1차 밴더, 2차 밴더사분들은 원청에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그 설계도에 대해서 관리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폐기를 하든 회수를 하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점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큰 겁니다. 이제 돈입니다. 돈. 이게 돈이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서 보안 투자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장비 도입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 정보 보안에 소홀한 상태로 재정 문제는 보안 체계 강화의 장애물로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유출 대응 체계 미비라고 제가 이렇게 좀 꼽았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매뉴얼 자체도 없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없고,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밑에 실제 담당하는 분도 없을 뿐더러 이게 누구한테 어떤 부서에 뭘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자의 하드드라이브도 관리가 따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후임자가 오니까 후임자 그대로 줘버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 복사만 해가지고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을 놔두고 원본을 그대로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좀 산업보안 담당자도 지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내부자 관리 및 보안 교육 미비라고 이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자로 인해서 많이 기술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재택근무, 하나는 재택근무 중에 사진을 찍은 거고, 하나는 군사비밀인데 CD에 담아가지고 회사 외부에서 이제 반출이 된 거고,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잘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 관리가 잘 안 된다. 너무 중소기업이라 보니까 너무 사람들을 믿고 하시는 건지, 소규모 업자다 보니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보안 교육 자체도 좀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세 가지를 아마 산업보안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과제에서 딱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중소벤처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 지자체, 경찰, 산업부, 뭐 특허청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 기술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이걸 하나로 행정적으로는 통합을 못 시키겠습니다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구는 통합을 해서 그 창구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창구에서 이런 상황 같으면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 연결을 시켜주고, 또 저런 상황이면 저쪽이 좋겠습니다. 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안 진단을
나갔을 때 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 보안 진단 해봤자 딱히 유리한 게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인증 제도를 좀 만들어라. 보안 진단을 해서 그 ISO 뭐 9001 같이 그래서 뭐 어떤 인증 제도 그러니까 우리 광주권만이라도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광주에서 어떤 지원 사업, 지원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진 사업에 참여할 때 그 인증 제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우선권을 좀 갖게 해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차라리 인증 제도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산업기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전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죠. 법무법인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법인보다는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긴 하는데 그닥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전담 변호사, 고문 변호사라고 하죠. 누구 언제든지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컨트롤 타워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보안 진단을 나가서 이게 정말 중소기업 이 보안이 상당히 허술하구나라고 이제 설득이 좀 느꼈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구에 이제 실명을 말하면 경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창. 거기가 자동차 1차 밴드사인데요. 나름 1차 밴드사니까 나름 보안이 잘 돼 있겠죠. 근데 거기가 털려가지고 파일이 한 90만 개 파일이 다크웹에서 65만 달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이 1차 밴더 보안 수준으로 그렇게 털려갖고 있는데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보안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과 과제 이 주제에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과 또 정책의 어떤 창구의 획일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안 진단에 대한 인증 그런 것들이 통합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진 협력관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리는 이따가 한 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선주 이상테크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필요한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광진 협력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CEO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필요성이 이제 그닥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없어도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중소기업 자체가 워낙에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 기술 개발 외에 다른데 이제 눈 돌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보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 활로를 찾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에는 이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쪽은 아예 그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제 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는 뭐 회사 자체에서 이제 안내가 가더라도 뭐 PC에 대한 어떤 그
그 해킹이나 이런 쪽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안 툴 정도를 그 깔고 뭐 이메일이나 이런 그 웹상에 그런 부분의 일부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방지라든지 또는 뭐 기술 협력 과정에서 그 자료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또는 거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 외에 다른 쪽 역량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안 쪽은 특히나 더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와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 모든 이제 회사 내 그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자체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런 논의가 기회가 돼서 예방적 보안 조치가 중소기업의 어떤 필수적인 갖춰야 될 역량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김선주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어서 손두영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총괄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산업보안 기술 유출 이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참 아름다운 단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 기업들에도 이렇게 우수한 기술들이 넘치고 또 이걸 지키는데 힘을 쏟는 그런 환경 자체가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지역의 기술력이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는 또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R&D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국가고요. 또 이제 산업 보안은 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들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구출하였고요. 또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그 벌금형 상향 등을 주요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도 있었고요. 이런 법과 제도들은 하나의 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 피해가 한 66% 이상이 이제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이제 뭐 인력이나 작은 부분에서 좀 보안 체계가 갖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기업의 관리를 직접 받지 않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은 그 기업의 현황을 좀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보안을 실천할 수 있는지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에서 R&D를 지원한 자금이 한 5,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시에서 직접 시와 연계해서 국비 등을 통해서 시비 국비 등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한 3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AI 부분도 있고 ICT, 에너지, 의료 이런 영역들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런 기술 개발 자금이 지원된다라는 것들은 그걸 지키는 중요성도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틀을 좀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인식을 갖고 이 기술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분기별로 대기업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토대로 대기업에서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 3천억 정도의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 대부분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업 지원 형태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거를 지원한 지원 기관들이 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라든지 뭐 그린카 진흥원이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R&D 자금, 기업 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업의 인식과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요. 또 이런 기업 기술 보완의 중요성도 설명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를 하고 지원책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경찰청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기업 의견 듣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R&D 자금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좀 듣는다면은 좀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특허청 산하의 한국발명진흥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나 지식재산 전문 기관인데요. 이쪽과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고 만약에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툴을 하나 또 갖춰가도록 하고요. 또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기부에서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호 버처 같은 것들, 광주지방중기청과 협의해서 어떻게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홍보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TP나 이렇게 민간 기관들이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도 보안의 중요성 한 번씩 좀 짚고 넘어가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기술 지원 기업 지원이 전체가 아닌 기술 개발이 아닌 이걸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뭐 제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항상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인식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두영 총괄관님 감사합니다. 그 의회에서 산업 보안 관련된 토론회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제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의회의 그 속기록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요, 산업 보안 관련돼서 언급한 게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공감했던 것은 이 산업 보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고 또 기술 유출 방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은 함께 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발제해 주신 손승우 회장님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마련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방향 점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기술 유출의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를 크게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뭐 역량 강화,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시스템, 또 인력 양성, 또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뭐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은 바로 당장에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겠다. 또 우리 손두영 총괄관께서도 그 실태 조사나 이런 거 말씀 주셔서 이것도 바로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또 제가 듣는 중에 딱 인상적이었던 건 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광주에서 도입해볼 만한 이러한 용기도 필요하겠다. 특히 또 오늘 발제자로 오신 회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얹어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김광진 협력관께서 말씀 주셨던 그 컨트롤 타워가 아마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그 기술보호 상담 신고센터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가기 위한 전 단계에서 차근차근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4, 5단계에서는 기술 탈취도 억울한데 이 특별한 조치도 못 하는 것. 근데 그 디스커버리 이거 제가 잠깐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언급은 되고 있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와 함께 또 광주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찾아보면 좋겠다. 특히 또 김선주 대표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제 느끼신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기술 개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데 눈 돌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공감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해주는 것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김광진 협력관께서 저기 국가 뭐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생소했는데 보니까 우리 광주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광주 국방벤처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방 분야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오늘 배운 바가 많아서 참 토론회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좀 우리 회장님께서 덧붙여서 아까 발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토론을 해주신 우리 김광진 협력관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선주 대표님, 뭐 현장에서 진짜 저도 뭐 그 충분한 말씀하신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원이 좀 필요한 건데, 우리 이제 이제 손대영 총괄관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반복되는 거라서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IP 쪽에 지식재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쪽에 IP R&D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시가 무려 이제 5,600억 정도를 R&D 투자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R&D는 국민 1인당 1입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한 게. 근데 이게 이제 돈으로 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OECD의 평균 이하거든요. 돈을 투여는 엄청 많이 하는데 돈을 벌어오는 거는 우리가 좀 사실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그게 IP R&D라는 게 있어요. IP R&D라는 개념인데, 아까 발명진흥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유관기관 중에 특허 전략개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지원하는데 이제 1년에 지원하는 기업이 한 700개, 800개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근데 여기 지원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그 돈 버는 성과가 상당히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큰 기업은 아니에요. 이게 1년 내내 IP R&D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IP를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특허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정맥 주사 맞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걸 이제 피하 그냥 당뇨 환자들이 자기 스스로 주사 맞는 수준으로 바꿔놓은 기술을 했는데, 이게 6조 원 잭팟이 터졌어요. 이제 이 IP R&D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독점 기업이. 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그 기술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술도 보호하면서 특허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벨리사가 1년 내내 붙어서 작업을 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1년에 7, 800개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광주시가 조금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재원을 좀 투여하면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IP로 보호하고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 보호라는 거는 이제 방어를 하는 목적이 강한데, 방어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IP R&D, 그러니까 이제 권리화죠. 권리화 내지는 활용, 지재산 활용하는 뭐 그런 것도 조금 조례에 당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장님 아까 특허 전략 개발원입니까? 이것도 한국발명진흥의 산하입니까? 아니면 같이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산업부 특히 이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이런 쪽에서 과제를 할 때 옵션으로 그 이제 그 IP R&D를 하도록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과제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과제들도 있긴 한데 좀 규모가 있는 과제 같은 경우는 그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긴 한데 혜택 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분기마다 IP R&D로 별도로 이제 공고가 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이제 그 매칭 해야 되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국방 관련된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체계 업체나 이런 이제 그 국방진흥연구소 이 메일 주고받을 때도 보안 준수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받은 메일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올려 보낼 때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왜 그 잊어먹고 그냥 보안 안 걸고 보내면 그 바로 이제 노출될 우려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면서도 실제 수행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활화가 안 돼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력 관리 또 뭐 그 여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그 재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면 특허전략개발원에서 하는 이 700개, 800개의 전국 단위에서 이를 지원하는 거는 뭐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원을 이제 하고 이제 그 중에 선정을 하게 되고요. 너무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그리고 이제 높습니다.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지원해 달라. 근데 이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졸업하셔야 된다고 나가게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대5 정도로 민간이 또 기업이 스스로 또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 일부를 또 더 추가적으로 제쳐해 주다 그러면 뭐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IP R&D를 이제 벨리사 딱 붙거든요. 6개월짜리 있고 8개월짜리 있고 이런데 뭐 몇 개월짜리도 있고. 근데 그걸 다 이제 기업의 모든 기술 사항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정리해주고 또 IP R&D 방향성도 잡아주고 그 이렇게 권리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상대방 이제 뭐 경쟁사도 다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해주면 더 좋죠. 뭐 그쪽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이런 기업체를 좀 해달라 하면 이제 개발원에서 조금 더 신경 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 자체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야 되니까라고 하면 크게 이제 그냥 한번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 리뷰하고 어떤 방향으로 그 기술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식재산권 확보하거나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위 특허를 돌파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굉장히 시간 투자도 필요하고 준비도 많이 필요한 과정인데 실제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김광진 협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보안 진단 이후에 그 인증제도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제가 문득 생각했을 때는 뭐 광주형 기술 보호 뭐 선도 기업 뭐 이렇게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것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그 인증제도가 사실 저희들도 이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나 뭐 우리 상기법, 산업기술보호법에 인증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아까 그런 업체들 적극적인 업체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인정이란 거는 레귤레이션을 봅니다. 규제로 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 이제 우수업체, 보안이 잘하는 업체로 이제 선정될 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정제도를 도입을 못했고요. 근데 정보보호 쪽에는 ISMS라는 이제 ISMSP라는 정보보호 인정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만든 게 있습니다. 뭐 그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선도기업으로 이제 아예 하면 이제 이 기업은 이제 70점 이상 점수를 매겨서 이제 처음에 40점인데 계속 이게 스케일업 시킵니다. 70점 받으면 이제 선도기업에서 이제 기업 앞에 이렇게 선도기업으로 명표를 붙일 수 있도록 명표도 제작해서 드리고요. 그런 걸 오히려 협조적으로 하시는 게 협력해서 하시는 게 중앙정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강주시를 위한 걸로 딱 부분을 최초로 만드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십시오. 예. 인증제도에 대한 뭔가 이 필요성을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이게 규제가 아니라 이거를 함으로써 이득이 된다라고 인지를 아마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안진단 다니면서 한 두세 군데 업체에서 이제 이거를 하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있는 말 없는 말 붙여서 이제 뭐 감언이설로 꼬시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업체분 대표자분이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인증에 대한 뭔가 우리한테 이득이 있으면 우리 말고라도 다른 데로 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차라리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큰 틀에 포함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따로 그것만 띄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경찰에 이제 보고를 하니 그 부분은 저희 경찰에서 법률적으로 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인증제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구축 사업에 있어서 인증에 대한 어떤 유리함을 줄 수 있게끔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제가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개인적으로는 인증이 상당히 좀 뭔가 당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더 얹어서 그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혹시 손두영 총괄관님께서는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아까 의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예, 뭐 이제 뭐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이미 좀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그 특허 전략 개발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그쪽 발명진흥회 쪽이랑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 뭐 지역에서 보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좀 해볼 수 있는지 협의를 좀 해보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 간단하게 그 산업기술보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산업기술보호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제가 있습니다. 관제. 아까 우리 그 김강재 협력관께서 이제 사실 저도 이게 좀 그 자료 중에 그 34페이지에 그 다크웹 관련된 게 있잖아요. 650만 달러.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도 사실은 바깥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650만 달러 이상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다 사갔어요. 다크웹.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걸 딱 해서 컴퓨터를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랜섬웨어인데 돈을 요구하지 않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 다 사가요. S전자 이렇게 딱 써놓으면 다 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관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제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에 대한. 근데 그게 지금 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지원받는 업체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관제 지원도 조금 이제 광주 지역의 업체들, 택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있으셔요? 원래 이럴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니까. 그러면 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있으시면 네, 우리 김선주 대표님 말씀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국방 쪽을 하다 보니까 보안 쪽에 대해서 이제 그 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 해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국방 외에 다른 부분, 국방 쪽은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산업 부분 쪽은 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올릴 수 있는 보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는 그 법정 의무 교육 안에 그 저기 산업 안전 외에 보안 관련된 부분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시 자체에서 역내 그 중소기업들의 그 보건 교육이라든지 보안 저기 안전 교육 외에 보안도 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필요한 말씀 주셨고 또 특히 우리 김광진 협력관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잘 전수해 주셔서 이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도움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뭐 우리 그래도 회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사실 오늘 뭐 이제 저기 강순 의원님께서 이제 강주시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산업보안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산업보안 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계시는 기업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인식 제고부터가 이제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CEO들 이제 뭐 조참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CEO들이 이게 피해 사례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줘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인식 제고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또 조례가 뒷받침해주고 하면 아마 강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산업 우리 기업 기술 잘 지키는 지자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손승우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산업보안이 저한테도 생소한 영역이었는데 우리 김광진 협력관님 인연이 됐고 또 알게 돼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오늘 토론에도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다짐의 박수를 또 우리 김광진 협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선주 대표님 그 자주 의견 주십시오. 네, 그 현장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네,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믿고 가겠습니다. 손두영 조랑님. 그러니까 저도 의회에서 여러 조례 제정도 해보고 개정도 해보는 과정에서 정말로 시 집행부가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례 이후에 그 현실에 대한 반영도 그렇고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손대영 총괄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에서는 라이브로 TV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자리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